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샷건 타입의 마이크인데요. 코미카 트랙샷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유쾌한 생각에서 제공을 해준 제품이거든요. 보통 이런 업체에서 리뷰어나 또는 유튜버한테 제품을 제공하고 뭐 이런 리뷰를 진행하자라고 협업을 할 때는 대부분 요청이 옵니다. 또는 제의가 오죠. 근데 요번에는 좀 다릅니다. 굳이 가만히 있는 유쾌한 생각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이 제품은 제가 꼭 리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제품을 보내준 건데, 굳이 제 채널의 리뷰 영상들 보시면요, 90%? 95% 정도는 다 내돈내산이에요. 왜냐면 제 채널의 경우는 뭐 덩치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돈내산을 좀 고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너무 가이드라인, 광고성만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뭐 강요할 때는 그냥 안 하고 말아요. 정말 갖고 싶거나 필요하면 내가 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이 제품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써본 샷건 타입의 마이크 중에 효율성이, 활용성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1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 여기 프로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1세대도 아직 있긴 있더라고요. 가격 할인이 됐어요, 보니까. 요게 1세대인데 제가 쓰고 있던 이 1세대도 2세대와 많이 닮은 모습이지만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성능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2세대인 코미카 트랙샷 프로를 보면 가격이 22만 9천 원이에요. 1세대도 처음 출시됐을 때는 거의 이 가격이었거든요. 지금 조금 할인을 하고 있지만 두 대의 차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완된 게 좀 크죠. 민감도도 개선이 됐지만 로우컷 같은 경우도 프로 같은 경우 75 그리고 150Hz 두 가지로 또 중폭이 됐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더 좋아졌죠. 다만 무게와 크기가 프로 버전이 조금 더 무겁고 큽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묵직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전체 구성품입니다. 하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품이에요. 본체가 있고요. 3극, 4극, 3.5mm 케이블 각각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데드캣 들어있고 한글 설명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케이블이 있죠. 이 충전 케이블은 A2C인데 여기를 이렇게 빼면 C2C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메라, 그리고 액션캠, 스마트폰, PC, 콘솔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체를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하고 조금 다르게 앞에 수음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 여기 보면 다이얼 타입으로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 1세대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면부 보면 여기 모드하고 전원 버튼, LCD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쇼크 마운트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져보면요, 뒤쪽 앞쪽이 약간 달라요. 하드하고 좀 소프트한 게 다른데 요거 역시 1세대보다는 훨씬 더 보완이 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측면에 이렇게 연결 케이블이 들어가는 3.5mm 단자,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여기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마이크를 전반적으로 보면 금속 재질이라서 만듦새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게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마이크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180도, 360도 각각 하나씩 양방향으로도 수음이 가능해요. 요것 때문에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저도 그래서 1세대를 열심히 써왔고요. 그리고 2세대도 일부러 제가 리뷰를 해보겠다 요청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요게 스트레오도 가능하고요, 모노도 가능하고, 아예 오토로 각도 조절할 때마다 알아서 바뀌는 모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쾌한 생각에서 정식으로 수입해서 유통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글 설명서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법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근데 실사용상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치명적이지 않을 뿐이지. 첫 번째 단점이 요거예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1세대랑 동일한데 이게 묵직하게 돌아가는 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탁탁 잡아주진 않아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딴 데 쓸려서 픽픽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이 요겁니다. 데드캣. 1세대에서도 이 제품 썼던 분들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요게 밴드 타입으로 뒤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1세대에서는 요거를 뭐 꼭 필요하잖아요, 바람 부는 날. 근데 요걸 씌워두면은 쉽게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게 잘 벗겨져서 저도 좀 애를 먹었어요, 초반에. 나중에 이제 요령이 좀 생겼죠. 근데 2세대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꼽아서 두면은 1세대는 그냥 살짝만 스쳐도 이게 툭 빠져가지고 벗겨졌거든요. 근데 2세대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좀 잡아주는 게 좀 달라졌어요. 요 부분을 탁탁 쳐보면 잘 안 벗겨져요. 1세대는 그냥 스치면 벗겨졌는데 거의 비해서는 상당히 잘 견뎌주고, 혹시라도 이것마저 싫다면은 요쪽에 요거 수음부 뒤쪽 요쪽에다가 양면 테이프 조그맣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 두 쪽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덮어 놓으면 정말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 제가 1세대 때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단점을 완화시켰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사실 실사용이 있어서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트랙샷 프로로 촬영을 했을 때 음질은 어느 정도인지 요거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음질 테스트죠. 코미카 트랙샷 프로 연결을 해 두고요. 지금부터 음색이 어떠한지, 음질은 어떠한지 요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촬영 조건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실인데 약간 울리는 감이 있거든요. 이 울리는 감도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액션캠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카메라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 뭐 다 되는 거니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번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액션캠하고 연결했을 때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되는지, 사실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 조용한 야외가 아닌 실내를 선택한 건 당연한 겁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좀 최대한 조용한 공간이어야지 베이스로 깔리는 그런 소음들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코미카 트랙샷의 수음부, 그러니까 마이크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얘기를 또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가 얼마나 우회적으로 좀 멀게 느껴지는지 이것도 테스트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코미카 트랙샷 프로 수음 방향의 반대 방향에 와 있습니다. 아마 거리감이 좀 느껴질 거예요. 웅웅거린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다든지 이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마이크가 지향성이거든요. 지향성이라서 수음부, 마이크가 향해 있는 방향, 거기에 집중적으로 소리를 담아주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엔 야외로 나왔습니다. 뭐 야외라고 해봐야 제 영상에서도 가끔 나온 장면이죠.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산책을 하는 아파트 산책로예요. 여전히 마이크하고 저하고 거리가 거의 한 30cm,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팔을 조금 뻗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데드캣도 쉬었어요. 왜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 이게 참 좋은 게 지금 수음부가 그 마이크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세대를 쓸 때도 참 편했던 게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서 영상 찍을 때 한쪽은 앞으로 돌려놓으면 제 목소리도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 참 좋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미카 트랙샷 프로의 음질도 충분히 준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준이고 제 경험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마이크들을 접해왔거든요. 무선 마이크, 샷건 타입, 뭐 양방향 마이크 별의별 걸 많이 접하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팔았죠. 되팔거나 누굴 줘요. 왜냐? 저가형은 못 쓰겠어. 제가 구매한 가격대들을 보면은 저가형이다 그러면 10만원 조금 밑에, 그러니까 10만원 이내에요 결국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고가형은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형을 쓸 수는 없고요. 100만원 미만의 제품까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써왔는데, 제가 그런 걸 쓰면서 느낀 점이, 요런 제품들은 딱 가격만큼 하는구나. 물론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성비 끝장 내준다라는 그런 마이크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가끔이고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형들을 정말 못 쓰겠다.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상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달라. 음질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조용한 데서 촬영을 해보면 아주 낮은 베이스로 쉬 하는 이런 노이즈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그게 들려요. 저만 들리는 게 아니고 제 친구나 지인들도 이거는 음질이 별론 것 같아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이런 카메라 장비 잘 모르는 친구인데도 그런 얘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가 납니다. 사람들이 좋은 화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액션캠 뭐 이런 거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4K 돼요? 그 이상 뭐가 돼요? 뭐 이런 거 질문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이크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만약에 이건 제가 그동안 제품들을 써오면서 정말 지금도 제 주변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추천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마이크 살 돈, 뭐 카메라 살 돈 이렇게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이걸 쪼개서 좀 이렇게 사야 되나? 뭐 요런 생각도 하게 되죠. 중고로 어떻게 싸게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카메라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대신 여기에 투자할 돈을 마이크로 투자해라. 왜냐? 화질이 별로라도 사운드가 훌륭하면 그 영상 봅니다.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반대로 화질은 좋은데 음질이, 사운드가 개판이야. 그럼 몰입이 안 돼요. 물론 그 전에 기획이 잘 돼야 되겠지. 재밌거나 정보가 정말 쓸만한 정보가 전달이 되거나 뭐 이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30만 원 정도부터 쓸만한 마이크들이 많더라라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22만 원대예요. 트랙샷 프로가 22만 원대. 제 기준에서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한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예요. 괜찮을까? 사도 후회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가격대인데, 물론 제가 지금은 이미 1세대를 썼기 때문에 그 성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물론 1세대보다 더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됐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거는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선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어쨌든 고민할 만한 가격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어저께 받아서 오늘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채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먼저 빠르게 올리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실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얻는 데이터 값을 사실에 의거해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 일주일 동안 실사용을 쭉 했습니다. 이미 1세대를 쓰면서 내공이 생겼지만 어쨌든 2세대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실사용을 쭉 해봤는데, 배터리도 역시나 오래 갑니다. 1세대 같은 경우도 제가 완충을 해서 완전히 배터리 소진까지 걸린 시간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아침에 켜놓고 시작을 했거든. 그리고 뭐 돌아다니고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 낮에 껐는데 배터리가 남아요. 남아돌고 프로 같은 경우도 스펙상으로는 22시간 동안 실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20시간 동안 계속 연속으로 찍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 걱정도 별로 필요가 없지만, 무엇보다 좀 편했던 거는 1세대 같은 경우는 그 각도를 이렇게 열어서
이 뒤에서 디스플레이하고 모드 버튼을 통해서 이 각도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각도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모노로 할 수 있던지 아니면 스테레오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오토로도 놓을 수 있고, 뭐 이런 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여러 방향의 사운드를 수음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특히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좀 짜증 났었던 게,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들은 이게 하나잖아요, 마이크 수음부가. 그럼 나를 이렇게 내 목소리를 담다가 상대방 목소리나 주변 어떤 뭐 환경 소음 같은 거 담으려면 이걸 또 빼서, 마운트를 빼서 또 돌려야 돼.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양방향 마이크를 썼던 적이 있는데, 영 아니야. 여기 나만 다 켜놓으면 소리가 좀 크고 괜찮은데, 양방향으로 나눠 놓으면 내 소리가 좀 작아지거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일관적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지만,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든, 카메라 당연한 거고요. 액션캠에 연결했을 때 얘를 따로 전원을 켜고 끌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카메라 쪽에서 전원을 켜면 알아서 켜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켜는 걸 깜빡할 일이 없는 거지. 제가 이것 때문에 크게 데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찍었는데, 와, 집에 오니까 사운드 하나도 없네? 켜놓은 줄 알았던 거야. 켜놓은 줄 알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술을 마셨죠, 혼자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만든 컨텐츠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개인 컨텐츠라 큰 의미는 부여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일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코미카 트랙샷 시리즈들은 뭐 그래봐야 이제 2세대 나온 거지만, 제일 활용적인 게 역시나 이 수음부의 각도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요거거든요. 뭐 이런 걸로 ASMR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자연의 소리 이런 거 담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서라운드로 담을 수가 있잖아요. 공간감 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활용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뤄보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이미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떤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